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리단을 여러분들 형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건물 전체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소유자분들과 그 입점주분들께서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미리 그 일을 갖다가 많이 버려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뭐 상담을 해보니 직무정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느니, 뭐 형사사건으로 이거를 뭐 처리를 해야 된다느니, 해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미리 일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그거를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그 일을 갖다가 너무 많이 버려서 다시 되돌려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항상 어떤 부분에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은, 먼저 조금 더 좀 알아보시고, 그 전문가 분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전문가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본 분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관리단을 한 3-4군데 이렇게 지금 적어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호텔부터 해서 상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다 과거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그 어려움을 거치고 나면 이제 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내가 이게 관성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일을 버려놓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버려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죠. 또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전화도 드리고 하긴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버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지금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저도 참 볼 때는 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일 처리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한테 그런 말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 입점주분들하고 또 싸우지를 않나. 그런 부분요. 관리업체들이나 시행사분들이야 자기 모가지 날라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참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을 소유자하고 입점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될 일을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돈을 갖다 400~500만 원씩 적어도 200만 원 이상 받아 처먹고 하는 인간들 있죠. 회장이니 해가지고 그 웃긴 사람들이죠. 그 알받기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조그만 호실 이렇게 들고 와서 있죠. 들어와가지고 거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도둑놈들은 원래 한번 거기 들어가면 있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 도둑놈들은 그런 인간들이 다 그래요. 관리업체도 이상한 인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그 아파트를 많이 관리한 곳은 그렇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하는데 제가 말한 관리업체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좀 이상한 인간들은 보면은 항상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퇴출의 대상이 되지, 뭐, 같이 쓰다마 주고, 뭐, 이렇게 될 대상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리단 회장으로 하면서 돈을 몇백만 원씩 처먹고 매달 있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뜻 찾아가는데, 물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합 건물에 대한 있죠. 실질적인 소유자나 입점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해서 변호사도 필요하면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러분들 이게 방향 설정을 좀 잘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볼 때는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를 좀 초창기에 이게 일 처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가지고 좀 문제를 좀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방향을 잡아주는데,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공짜 심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부분 있죠. 변호사한테 찾아가십시오. 그러실 것 같으면. 방향 잡아주고 이렇게 다 해주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향 잡아주기, 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적어도 있죠. 1,000만 원 이상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최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던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하셔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똑똑하대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엉망으로 해놨는데, 엉망으로 일을 해놔놓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소연을 하지 않나 저한테. 그러니까 제한테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대상입니까? 내 재산도 아닌 거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하소연을 들어줘야 뭐 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게 이 멘토인데, 최소한 저는 그 정도는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소연하면서 뭐 어떤 놈 도둑놈이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건물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실 때 좀 냉철한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고 있죠. 바둑에서 보면은 우리가 5수, 6수를 미리 보고 하는 사람이 프로라고 하잖아요. 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있죠. 제가 방향 설정을 다 잡아주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라고 하면, 일단 호텔에 분양을 받아서 아직까지 관리단이 형성은 안 됐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현재로는 아주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하신 분들은, 미리 오신 분들은 다 보면 제가 이렇게 방향 설정해줘가지고 계약 서류라든지 뭐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보통 호텔 같은데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들고 관리단을 만들었더라도 소유주분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파가 한 2-3군데 만들어지고, 관리단이 만들어졌니 안 만들어졌니 뭐 시행사 앞잡이니 아니니 해서 하면서
정치판을 만들고 개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저한테 찾아오고 변호사도 선임을 다해가며 형사사건에서 뭐가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상가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상가도 똑같이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저 인간이 뭐가 이상한 인간이네 뭐가 어떻다는 분파를 만들어가 이파 저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랬잖아요. 옛날에 보시면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에 신라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분파가 돼 버리시면 그 건물에 그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떠벌기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고요, 미리. 그러면 어려움 없이 대처하고,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 진행하고, 또 그 다음 이제 관리단이 또 형성되고 나면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또 제가 딱딱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고, 이러면 좋으신데, 각자가 서로, 이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막 자기 주장만 펼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보면 정말 고수분들은 있죠, 많거든요, 여러분들. 진정한 프로들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 있죠, 여러분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제대로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둘러가가지고 힘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점은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음 단추를 끼울 때 마음대로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미리 전문가한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미리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을 갖다가 너무 많이 버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항상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집합 건물의 주인은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2년만 하고 나면 관리는 다른 사람 관리는 하셔야 되고 관리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직원들도 웬만하면 새롭게 교체시키는 것도 좋을 겁니다. 좀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건물 관리 보존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